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토탈장 수학상 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7단원은 어떤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단원 문제 여러 가지 방정식 먼저 기본 문제들은 뛰어넘고 유형 문제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문제 1155번 문제 같이 볼게요.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하거나 인수정리, 조리제법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보는데 지금 3차 방정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인수정리, 우리가 3차 이상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3차 이상부터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뭐가 있어? 그늘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3차 이후부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늘 구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요 3차 이상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특히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요 상수항의 개수, 개수란다. 약수요, 약수. 그래서 그 근을 알파라고 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냐? 3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값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0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얼른 봤더니 1일 때 0이 되는 것 같아. 같이 한번 해볼게. 1일 때 0이 되는 건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제곱창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1일 때 0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지면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식은 이제 1일 때 0 됐으니까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가장 큰 근은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계속 해버려야 되겠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네. 그렇다면 가장 큰 근은 3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 근은 1, 3, 마이너스 1이니까. 가장 작은 근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조리제법을 통한 문제풀이 1156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요. 이때 6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 보는데 3차기 때문에 하나만 아셔도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보니까 1일 때 또 0이 되나요? 예, 맞네요. 1일 때 0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일 때 0인 걸 이용해서 1, 6, 11, 마이너스 6 1 쓰면 7이 되고 잠깐만요. 1일 때 0 되는 거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6인데 선생님 마이너스 6을 안 쓰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였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5 올라오면 6이 되고 6 0이 되네. 식을 쓰면 되지 뭐. x 마이너스 1 몫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을 다 구해야 되겠네. 그럼 x 마이너스 1에 x 잠깐 다시 한번 쓸게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2랑 x-3이 되겠어.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0 되는 게 1, 2, 3이잖아요. 알파가 1이구나. 베타가 2, 감마가 3이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네. 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감마. 알파 1이고 2베타 4가 되고 3감마 9가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4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1157번으로 한번 가볼게.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랬거든.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보니까 0 되는 값을 찾아주는 게 몇일 때 0 될까? 1일 때 0 되나? 1일 때 0 안 되네요. 마이너스 1일 때 0 되네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리제법을 해볼게. 선생님 보니까 3창이 1이고 2창이 마이너스 1, 1창 없고요. 상수항이 2죠. 마이너스 1일 때 0 됐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같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허근을 갖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판별식 보시면 돼요. 4분의 D로 할게. 절반의 제곱이 1 마이너스 1. 0보다 적으니까 여기서 허근을 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이 같이 보시면 2가 되고 두근의 곱도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 그럼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차분히 구해봅시다. 자, 이제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문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문제 식은 다음과 같이 알파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분의 1이니까 뭐 그냥 통분하면 되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건 분모가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마이너스 2알파, 이것도 2알파 베타 하면 4가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값은 0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실수라면 있을 수 없는데 허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봐, 그지?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157번 해드렸고, 1158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1158번. 1158번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구하기만 했지, 아, 이 값이 여기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때 A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될까? 1, A, 6, 1을 집어넣으면 0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A는 몇이 돼?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와 A 값의 합을 계산하다 보니까 물론 1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조립제법하고 인수분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하나만 잠깐 공부를 해볼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때 세 근의 합이 이렇게 뭉친다라는 거 전에 공부하신 적 있죠. x의 3승, 여기가 x의 제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더 힘들 것 같다. 선생님 요 얘기 해드릴게. 지금은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니까 따로 설명은 못 해드리고,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 팁으로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지. 만약 어떤 식이 있어. ax의 n승 플러스 bx의 n-1승 플러스, 그래서 n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n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근이 몇 개냐면 n개라는 거야.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에서 만약 100차 방정식이면 100개야 근이. 그러니까 얘는 알파 n까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물어보기를 알파 1, 알파 2 해서 알파 n까지 물어봤다면 이때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게. 마이너스 a분의 b다. 요거예요. 대박 중이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요거에 관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셔서 문제 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박스 처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면 세 근이라고 하는데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분의 2차항이 없잖아. 2차항이 없어. 바로 밑에 항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계산할 필요 없지. 인수분해하고 할 필요 없이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문제의 답은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고,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가볍게 뭐라고? 마이너스 8인 것을 알 수 있었지. 보통 이런 걸 구하라고 그러면 다 인수분해하고 근을 구하거든.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기. 이번엔 1159번으로 갈게.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이 1이네. 중근이 뭐야? 두 번 반복되는 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 보기에 얘를 조리제법에서 두 번 얘로 하는 거야. 중근 1로. 그러니까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중근이 1이니까 1로 조리제법을 해. 1. 그럼 또 1 내려오나?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올라가네? 그러면 얘와 얘 더한 값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잖아. 얘가 0이라고. 그러면 A와 B의 합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중근은 한 번 더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보자. 1로 1, 1, 2가 되고 2. A 플러스 3. 근데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네.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여기다 썼다 넘기면 되잖아. B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AB의 곱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AB의 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1159번 풀었고요. 1160번을 같이 볼게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은 알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식이 뭐 정확하게 뭐 개수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제법을 해야 될 것 같아. 인수정리를 통해서.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몇일까? 3의 약수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조리제법 한번 해볼게. 뭐 2 쓰고 1 쓰고 2 쓰고 3 쓰고 마이너스 1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1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됐네. 그럼 식을 써보면 주어진 식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써야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예, 혹은 같나요? 판별식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2, 8, 3, 8, 24 0보다 적으니까 여기서 허근을 갖네.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럼 애들은 또 학생들은 근을 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하고와 얘와 얘의 연관관계를 좀 생각해봐. 우린 관계를 좀 잘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 그래야 편하게 문제를 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져. 너무 고생하게 계산하시면 나중에 답이 나와도 이게 맞아도 맞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둘의 관계를 잠깐 들여다봐봐.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얘 한 호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알파가 얘 근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어 보자. 그럼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바로 보이진 않지만 얘하고 여기가 어때? 졸라 비교 괜찮잖아. 2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2배 하면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2배 약간 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다 7 넣으면 되죠. 그래서 문제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은 당연히 7 넣으면 여기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 값은 1번이 정답이구나 정도를 금방 알 수 있었지. 1160번 자꾸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따져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1160번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유형 2. 유형 2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 3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주어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됐다. 근데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얘의 허근이 있는지를 판별해야 돼. 세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얘가 실근을 가졌다면,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면서 문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61번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이제 중위권 이하 조금 수학이 어려워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좀 당황을 해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K라고 하는 값이 여기가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K가 물론 3도 있지만 K가 상수항으로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최고차항이면 약수분해 이제 0 찾는 경우가 요 3차항이 1이면 상관없는데 1이 아니라 이렇게 3이야. 그러면 인수 정리하기 위해서 0 되는 값을 찾잖아. 그러면 3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 1이나 3이 있겠고요. K의 약수 1이나 또 뭐가 있을까? K가 있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 이렇게 원래 쓰는 거 아닌데 보라고 쓴 거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K 이거 대입했는데도 답이 없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의 답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써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보니까 우선 K를 없앴으면 좋겠어. K가 있으니까 여기 1 들어가면 없어지잖아. 3만 됐죠. X 이퀄 1 때 얘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따라서 개수들 하나씩 써보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렇게 쓰고요. 1일 때 0 됐으니까 1을 쓰는 거지. 3 쓰고 3 0 쓰고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니까 x 마이너스 1에 여기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k라고 그랬네. 그럼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얘 판별식이 그랬는데 판별식은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이게 3x의 제곱 플러스 0x야. 그러니까 b가 없어.
이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판별식은 0 빼기 4, 3, 12K가 되는 거지. 얘가 0보다 올 때 적어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K가 어떻다? 0보다 적으면 되죠. 12K가 0보다 적으려면 K가 0보다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K가의 범위 다음과 같이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다.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3월 29일 화요일이거든요. 오늘 아침 시간은 몇 시니? 10시 41분인데 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날씨하고 상관없이 그죠?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힘든 시간이 좀 왔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시간들이 왔어요. 자, 1162번 잘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고, 자, 1162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K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K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 주로 찾는 방법은 K제곱 마이너스 2K가 상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 K제곱 없애려면 여기 K제곱이 보이긴 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없어지려나?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2K가 되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맞네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여긴 지울게요. 마이너스 1일 때 0 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 조리제법 먼저 할까요? 자, 먼저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해야 될 것 같아. 1, 2K, K제곱 마이너스 1,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하면 1,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되고요. 그럼 더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만 남겠다. 곱해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올라가서 얘가 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다 됐는데 근이 모두 실수인가 되도록, 그러니까 실근 갖는다는 얘기네. 여기는 x 플러스 1이 됐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중괄호 쳐야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이렇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아니, 서로 그냥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근이 모두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실근을 갖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판별식 따져볼게요. 요 식의 판별식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 4k 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 4k 제곱 있으니까 없어지겠네. 가운데 마이너스 4k 나오고 플러스 8K가 나오니까 4K가 남겠고요. 여기 플러스 1. 식 다 정리하면 요거밖에 안 남네. 여기 K인데 선생님이 X라 썼어요. 자, 따라서 K는 저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그죠? 그러면 모두 다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된다. 1162번 해드렸고 1163번을 볼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네. 옆으로 해놔가지고 1163번 같이 보시면요. 그렇죠. 이렇게 올려야겠다. 최대 확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실근이 하나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삼중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은 하나밖에 없긴 한데 세 번 반복되는 근. 그 다음에 실근은 한 개 있고 실근 한 개, 허근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겠구나.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식을 우선은 선생님하고 같이 조리제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돼. 아까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3K가 눈에 막 확 띄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K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K 나오잖아. 그러면 X가 1이면 우선 K는 없어지겠지.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보는 방법을 하면 0이 되는 게 맞아요. 한번 암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조리제법 시작할게. 자, 그리고 짠. 그 다음에 여기가 2이고 4 마이너스 3K니까 이건 플러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플러스 썼고요. 3K. 아까 선생님이 X가 1일 때 0 됐었죠. 2 들어가면 6이 되고 6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3K가 됐고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 x 마이너스 1에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k가 됐거든. 그러니까 3중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3중근이 되려면 요 식이 2x의 제곱 플러스 6x가 마이너스 3k가 얘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지 않지.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경우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요 3중근을 갖는 경우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풀어서 x가 몇일 때 이렇게 나오거나 k가 몇일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1을 근으로 가질 때를 구해야 되니까 굳이 이거 갖고 막 풀고 할 필요는 없지. 자, 두 번째. 3중근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실근이 하나고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 값이 허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절반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6K네. 마이너스 6K니까 플러스 6K. 얘가 0보다 적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6K가 마이너스 9가 됐고요. K는 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적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K값의 범위 우리가 구해봤어요. 자, 이제 유형 3번. 3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 중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내용 문제 나올 때 유형별로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문제를 구해보시는 길을 선생님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문제만 푸시거나 숙제한다고 그것만 하고 계시면 안 돼. 자, 한번 같이.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꼴로 변형한 후, 그지? 이때 두 가지가 있거든. 뭐냐면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인가 보다. 얘가 판별식 0이구나. 그래서 다 틀려. 무슨 소리냐면 중근은 두 번 반복되는 근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라는 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알파를 이 식이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어떻게 돼? 중근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러면 또 중근을 갖는 게 되고 만약 알파가 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식 자체가 판별식 0이면 중근을 갖출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지. 중근을 가는 3차 방정식은 요런 모양이 되거나 요런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3중근, 2중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유형 3번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렸고 1164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나올 때 좀 한 번에 꼭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유형들은 조금 많이 풀어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이제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x 이퀄 1이라는 근을 하나 알고 있지. 근데 1이 얘가 0이 되겠지만 얘도 0이 되게 한다면 중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식에다 1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 식에다가 1, A, 16 그래서 0이 되면 x 이퀄 1을 중근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A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7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 식이 그냥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을 보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곱하기 16이니까 64 이렇게 되겠다.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A제곱이 64가 됐으니까 따라서 A는 뿔마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A값의 합을 계산하래. 모든 A값의 합. 그러면 얘 내용은 그렇죠. 마이너스 17 더하기 8 더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더해봐 의미 없고 답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16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7이 되는구나. 1165번으로 갈게. 역시 중근을 갖도록 그랬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K가 있네. 그럼 K 없어져야 되니까 X가 1이나 마이너스 1 다 나와도 되네.
1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 0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조리제법 합시다. 계속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패턴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3차, 2차는 k 플러스 1, 1차가 없네요. 상수항 마이너스 k.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0 됐던 거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k, 0. 그럼 식은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나오잖아. 중근 갖는다? 두 가지 경우 있다고 그랬었지. 기억 못하면 바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기서 나왔잖아. 근데 얘도 마이너스 1일 때 0 되면 중근 갖는 거라니까. k. 그러면 1 마이너스 k 그랬는데 얘가 0이 됐는데 아 x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됐네. 그럼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 k는 뭐가 돼? 2분의 1이면 중근을 갖겠군 이란 게 됐고, 두 번째 이번에는 요식이 즉 선생님 볼 때 요식이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이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또 중근을 갖는 게 되잖아.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자.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k 그러면 플러스 4k가 되네. 얘가 0이면 된다니까. 그러면 k가 뭐라든지 0이라든지 마이너스 4라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 인수분해 하시면.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을 계산하래. 그러면 2분의 1하고 그지? 0하고 마이너스 4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다. 1165번의 정답은 보기 2번이야. 자, 이제 맨 마지막 2페이지에 1166번의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른가요?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습니다.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는 뭐야? 허근이란 얘기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선생님 보기에는 하나를 허근 갖는 경우는 이제 조금 내용상 어려울 것 같고, 아니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닐 것 같고, 그 나중에 얘기할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중근하고 다른 한 근을 갖는구나, 다른 한 실근을 갖는 경우로 문제를 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거 우선 조리제법에서 A가 안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A가 나와 있는 데다가 조리제법에서 0이 돼야 되잖아. 잠깐만. 선생님 이렇게 1일 때 0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마이너스 A의 X곱인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A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1일 때 0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볼게. 조리제법.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여러분은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창 좀 소음이 없으면 좋은데 소음이 있어서 미안. 자, 1일 때 0 된다. 1.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네. 마이너스 A 플러스 4 올라가면 4가 내려오네. 4 올라가니까 0 됐어. 그러면 x 마이너스 1 걸렸고요.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라 쓰기는 그렇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뺐으니까 a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겠네. 그지?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거든. 두 개의 실근은 우선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가 1을 중근일 때 한번 확인해 볼게. x 이퀄 1을 여기다 대입. 그러니까 뭐가 돼? 1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됐고 4가 됐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러면 a가 9가 되네. 그럼 얘가 x제곱 a가 9면요. 선생님 왜 풀어주냐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하니까 얘가 이제 x1 외에 또 다른 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 맞는 거지. 왜 완전 제곱식 되면 안 되거든. 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 되면 3중근이 되잖아. 그래서 근이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x 이퀄 1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a가 9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a 값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얘가 그냥 1이 아닌 두 개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 이 식이 중근. 근데 물론 1이 아니어야 돼. 중근을 갖는 경우를 잠깐 보니까 판별식으로 보는 게 원래 맞는데 판별식 볼게요. a-i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16인데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i제곱이 16이어야 되고요. a-는 뿔마 4여야 돼. 그지? 그러니까 a는 4 뿔마 4니까 뭐 플러스일 때 8이고 0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a 값의 합은 지금 전체 다 더해보면 a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잖아. 표시는 해보고 요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8하고 0이니까. 자, a 값의 합은 9, 8, 0. 그래서 몇이 돼? 17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1166번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몇 번이야? 1167번에 대한 문제들을 선생님과 같이 볼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암기 잘 해놓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암기 잘 부탁드리고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두근 떨리잖아요. 이거 뭐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 잘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167번으로 갈게요. 1167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을 먼저 정리해 놓고 요 식을 정리해 놓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주어진 식은 우선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니까 뭐 여기에는 베타 감마가 올라오고 여기는 알파 감마가 올라오고 여기는 알파 베타 올라가니까 순서대로 쓰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돼?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맨 마지막 거죠? 그러니까 2가 되고 그 다음 두근두근 떨리는 거는 a분의 c 이렇게 되죠. 4가 되네. 그래서 이 값은 그냥 2.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1168번으로 갈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상 앞부분에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변형식 뭐야? 세근의 합.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주면 되잖아요. 세근의 합은 선생님 보니까 뭐 구해놓고 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누군 이 뭐야?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럼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1이 제곱이니까 1 되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1168번도 해드렸고요. 1169번의 문제가 나왔거든. 1169번은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요 생각했으면 좋겠어. x-a, x-b, x-c 그러면 x의 3승 이거 다 암기하고 계시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ab, bc, cax 마이너스 abc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약에 정리를 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위의 식에 x에 해당하는 게 1이야. 1의 3승 1이잖아.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1의 제곱 1이죠.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x 1이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 마이너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4거든. 두근두근 a분의 c 마이너스 5예요.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2거든. 내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네. 그럼 보기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169번도 해드렸고요. 1170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세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되냐면 이차항이 없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는 거야? 죄송. 이런 실수를. 얘는 0이 되겠죠. 이차항이 없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가 0이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감마고 베타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세근의 곱만 알면 되네. 마이너스 a분의 d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1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1 됐죠? 1170번 정답은 1이었구나. 1171번으로 가보십시다. 1171번. 예. 1171번인데요. 3차 방정식의 세근 중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 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세근의 곱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12가 되잖아. 근데 얘가 3이래. 그럼 3감마가 12니까 감마 몇이 돼?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뭐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비교하는 게 문제인가? 먼저 이제 세근의 합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예요. 근데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감마가 4니까 합하면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네. 그 다음에 두근두근 이거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 나 감마 곱하고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맞네요. 여기 알파 베타 먼저 있으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지? 감마 알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나오겠다. 그죠? 이게 b거든요. 근데 얘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가 곱이 3이라고 그랬나? 그럼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1171번에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곱하면 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a, b의 곱은 3. 1171번도 해드렸고요. 1172번 볼게.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래요. 근데 뭐 부 관련된 얘기는 없고 절대값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x는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근데 세근의 합이 다 더하면 6알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 감마 했던 얘를 다 더하면 6알파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알파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세근은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걸 알게 되었다. 자, 문제 바로 구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두근두근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A죠. A인데
요거 곱하면 2, 요거 곱하면 6, 요거 곱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몇이 돼? 1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나?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B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 2,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B는 뭐 6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 B가 6이니까 A와 B의 합 구하라고 그랬네. 17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1172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 1173번. 3차 방정식의 세근 중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세근 중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 세근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알파가 있고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그냥 베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건 세근의 합이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세근의 합은 뭐가 되냐?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면 0이니까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렇게 더했던 이 값이 여기서는 베타가 되는 거고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원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세근의 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 세근의 합. 친절합니다. 베타는 마이너스이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베타가 마이너스이면 뭐 알파를 구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라 그러지 않고요. 상수 A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다른 거 할 것 없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얘기니까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8 되고 플러스 8 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거지.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다 해결이 되네요.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174번으로 같이 가볼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오네.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앞서 했던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3x-2가 나왔는데 얘 근이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3x 입장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3분의 베타 플러스 2, 3분의 감마 플러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값의 합을 계산하는 거야. 얘하고 얘 합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 근의 합은 뭐가 될까? 세 근의 합은 3분의 좀 센스 있게 쓰면 알파, 베타, 감마 먼저 쓰고 2 더하면 6이 되잖아. 그러면 계산해 보면 3분의 18 나오네. 답은 6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할 수 있었던 문제. 1175번으로 갈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k가 돼 있으니까 뭐 없애는 값은 x가 1일 때의 값인 것 같죠? x에다 1일 때의 값 한번 대입해 볼게. 또 쓰기 싫으니까 이 마이너스 5 1일 때 k 플러스 3 나오고 마이너스 k 0 되네요. 1일 때 0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아이고 삐뚤어졌어요. 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1일 때 0 됐었으니까 1로 조립제법. 그럼 마이너스 3 올라가 k 올라가 0 됐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보실 때 얘가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되겠네. 자, 알 수 있는 것만 잠깐 볼게. 얘가 1이고 여기서 근을 갖는 게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선은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2분의 3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2분의 k고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빗변이 뭔지를 모르는 거네. 제일 먼저 빗변을 한번 생각해 보자. 빗변이 최대변이죠. 빗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빗변이 1일 때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잖아.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변형식 이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K를 구하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러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9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K니까 마이너스 K가 되네. 따라서 K 넘어오고 1 넘어가면 4분의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죠? K가 4분의 5다. 자, K가 4분의 5가 나왔긴 했는데 이건 뭘까요? K가 4분의 5가 나왔긴 했는데 이 식이 K가 4분의 5일 때 요 식을 잠깐 봐봐. 요 식이요. K가 4분의 5일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잠깐 보십시다. 잠깐만요. 집어넣어 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대신에 4분의 5를 이렇게 써봤거든, 선생님이. 이때 얘가 실근을 갖는지 봐야 돼. 이게 허근일 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9 마이너스 4ac 4ac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적은데? 그럼 허근을 갖잖아. 그러면 우선은 얘가 실근을 가져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빗변이 1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빗변이 알파 베타가 두 개 나왔으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될까? 1의 제곱과 1의 제곱은 1 했을게. 베타의 제곱과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거든? 얘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다. 그러면 2분의 3인데 곱해서 1이 됐다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돼? 3분의 2가 돼야 되지. 그럼 이제 요 값과 선생님하고 요 값을 연립해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곱을 이용해 가지고 둘을 우리가 저걸 볼 수 있겠네. 그 뭐죠? 연립방정식 구하면 되겠네. 둘을 더할게. 요식과 요식 더할게. 몇 알파? 2알파 되지. 더하면 2분의 3하고 3분의 2 더해야 되죠. 2분의 3, 3분의 2. 그냥 더하면 되는데 또 헷갈릴까봐 쓸게. 그러면 2알파는 6분의 9, 4, 13이 되고요. 알파가 12분의 13이 되네. 그럼 베타도 구해야 되는데 베타가 12분의 5가 되겠어요. 베타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베타는 12분의 5. 12분의 8이 되니까 약분해서 3분의 2.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야, 이거 괜히 계산이 복잡해져 가지고. 따라서 지금 쓸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할게. 여기는 뭐 답이 아닌 거니까 뭐 이렇게 저리가 이렇게 하고 알파 베타의 곱이 2분의 k라고 그랬거든. 그럼 따라서 2분의 k는 얘하고 얘 곱하면 12분의 3 곱하기 12분의 5가 되죠. 따라서 k는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가 6이 나오겠네. 그럼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나?
12분의 3, 12분의 5. 잠깐만요. 알파 베타가 2분의 K. 선생님 잘못 썼죠. 이게 12분의 3, 참나.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13 곱하기 12분의 5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72분의 65가 되나? 72분의 65? 답도 참. 그래서 답이 K가 72분의 6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죠.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잘 응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정식에서는 항상 그 유리계수일 때 켤레무리수 근으로 갖고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 실계수인 방정식에서는 켤레복수수로 근으로 갖는다라는 거 요런 거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 뭐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리계수일 때는 켤레무리수 실계수일 때는 켤레복수수 1176번으로 갈게. 1176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다른 한 근은 당근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쌤하고 여러분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세 근의 합이 알파 베타 감마 얘가 지금 선생님 보니까 뭐가 되냐면 2가 되거든요. 2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한 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지. 자, 한번 볼게. 얘랑 얘 더해봐야 뭐가 됩니까? 더하면 4가 되잖아. 그러면 4 플러스 어떤 값을 더했다. 그랬더니 2가 됐다. 그럼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세 근을 알았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렇게 2 플러스 노트 3, 2 마이너스 노트 3을 이용해 가지고 근을 PQ를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식 작성하고 얘는 x제곱 두 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은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 써놓고 전개를 하는 경우로 나는 구하거든. P는 1차항이니까 1차항은 얘랑 곱해서 1차항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7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Q는 상수항이니까 요거 곱한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Q는 2 이렇게 PQ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5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1177번으로 가볼게요. 한 근이 1 플러스 i분의 2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다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요게 분모가 2가 되거든. 약분돼서 뭐가 돼? 얘 한 근은 1 마이너스 i야. 그럼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지. 왜냐면 계수가 실수라고 그랬거든. 또 다른 한 근은 모르잖아요. 알파라고 놓으면 되죠. 그러면 세 근의 곱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곱하면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알파 곱한 값이 몇이냐면 4가 되거든. 세 근의 곱 마이너스 1분의 d. 그러면 얘가 2가 되니까 2알파가 4. 알파는 뭐가 돼?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요. 이렇게 된 거지. 알파가 2니까 x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창은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세 근의 합으로 a는 금방 구해요. a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가 이거 더한 거거든. 이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창이 나오게 보는 거야. 이 창은 지금 얘랑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거밖에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내도 괜찮죠. 자 1창은 어디 있나요? 1창은 이게 1창이고요. 요게 1창이에요.
그러면 2x, 4x니까 b는 6이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b는 6. AB의 곱은 4, 6, 24, 마이너스 24,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177번에 드렸고요. 짱 중요 1178번으로 가볼게요. 1178번은 한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럼 당연히 다른 한근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i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나왔는데 지금 얘를 보니까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졌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라고 할게. 선생님하고 세 근의 합은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얘네들 세 근을 더하면 2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알파와 같구나 라는 거 하나 알게 됐고, 여기서 a가 또 나오는 게 세근의 곱이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얘 a가 돼요. 세근 곱하면 2알파가 돼요. 얘랑 얘 곱한 다음에 알파 곱하면, 아 그러네, a가 2알파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그냥 간단히 끝나겠네. 2알파 1 플러스 알파, 알파는 1, 알파가 1이라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두근두근 하지 말고 알파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요거 두근의 합 2잖아요. 2x 두근의 곱 2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1차의 개수는 2, 4가 되겠네요. 나머지 두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했네. 두근의 곱은 1하고 1 마이너스 i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i네 뭐. 보기 3번이 정답. 1178번 보기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했고, 자 이제 1179번으로 한번 가볼게. 1179번에 유형 5까지 풀고 영상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한근이 1-i일 때 그랬어. 근데 개수가 실수니까요. 또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i.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근은 모르잖아. 알파라고 할까? 됐어. 자, 이제 선생님이 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면 A, B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이걸로 하자. 베타, 감마, 알파. 그러면 알파를 알 수 있게 되겠지.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곱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에 알파 곱하고 1 플러스 i에 알파 곱하는 걸 보면 되겠다. 얘는 2가 되고 여기에는 2알파만 남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알파 i 플러스 알파 i 없어지잖아. 근데 얘가 몇이 되냐면 4라고 그러니까 알파가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알파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거든. 이거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2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2차 계수는 얘하고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는 3이 돼야 되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 A와 B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 1179번의 정답 보기 1번이었습니다. 1180번으로 갈게. 조금씩 어려워질래나? 1180번. 이 문제도 똑같은 거죠. 이 fx가 다음 같은데 0이 되게 하는 값이 얘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가만 보면 되는데 a, b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나머지 개수로 봐서는 실개수인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x의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x가 1 플러스 루트 2 i인 거 하나 알려줬고 문제에서 이거 알려주면 1 마이너스 루트 2 i가 또 다른 근인 거 우리 알고 있고, 또 다른 근은 알파라고 하자고. 그러면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 세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게
얘가 1하고 2죠. 3이죠. 3알파거든요.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3이 돼. 따라서 그 나머지 한근이 1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네. 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A, B가 실수일 때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식은 다음같이 작성이 가능할 것 같아. 그지? 우선은 fx는 1일 때 0이 된 거잖아. 이걸 봐서는. 그래서 x-1이고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2니까 2x 두근의 곱은 3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굳이 a, b를 구할 필요는 없었네. 그럼 1일 때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면 1이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3이 되네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12가 되네. 그럼 이 두 값을 합하면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8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2.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181번을 볼게.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한근이 1 플러스 2i래. 그럼 실수인 계수인가? 그치. 실계수 같네요.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2i라고 생각하면 되고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 게임 끝. fx는 어떻게 된 거야? x-3을 인수로 갖고 있고 1 마이너스 2i와 1 플러스 2i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은 2니까 얘를 쓰고 두근의 곱은 5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얘가 되니까 f1일 때의 값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 빼기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썼네. 여기가 x-3이 아니라 x 플러스 3이네요. 그죠? 쓰다가 잠깐 실수했어요. 1 들어가면 얘가 4가 되겠네. 이거 4라고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4하고 4, 4, 16이네. 그래서 얘의 값은 16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181번요. 자,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유형 6 1182번부터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